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매토입니다. 자, 오늘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 독립기념일로 이제 휴장을 했는데, 자, 어제 유럽 시장이 살짝 소폭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오늘 뭐 강하진 못하고 일단 다소 박스권의 흐름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박스권에서 바닥 종목들 양호하고, 그 다음에 매매 종목 여러분들 고점에 떠 있지만 괜찮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우리들 제약이라든지 캔들 미디어라든지 이런 패턴이 있는 떠 있는 종목들도 안 죽고 이런 종목도 움직인다 그랬는데, 어제 장중에서 8% 가까이 우리들 제약도 상승을 하면서 역시 고점이 떠 있지만 목표치가 큰 종목들 여전히 강세를 주는구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들과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장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자 하면 지수는 2000을 두고 한 이틀 정도의 조정을 살짝 주진 않을까. 하지만 바닥 종목들은 여전히 견고하고 꼼짝도 하진 않습니다. 안 빠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투자 고지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면요. 일단 오늘 아침에서 수급을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 모두 양대 시장 코스피, 코스닥 소폭 양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시장 소폭 살짝 내렸는데 뭐 장대 연봉도 아니고 약간 도치 부분에 일단 뭐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고 살짝 유럽 시장들도 그동안 상승에 대한 피로대 때문에 살짝 눌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로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영업이익이 뭐 8조, 2분기 8조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강세를 지금까지 좀 보여줬고, 거기다 정유화학주 어제 좀 강세 흐름 좀 나왔는데 SK이노베이션, SOL도 영업이익이 43% 정도, 30% 각각 증가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정유주 화학주도 좀 강세 흐름을 어제 좀 나와주면서 시장은 계속 박스권, 기존에 있었던 강하게 움직였었던 주도주의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소 시장 흔들리더라도 눌림목밖에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박캠 뉴스 때문에 지금 기계주들, 두산그룹주들 좀 강세 모습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바닥권역에 있었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하죠. 바닥권역에 있던 종목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무너질 때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무너지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추천해드리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가져가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종목 CGN 기억하십니까? 현대 비엔지스틸 기억하십니까? 결국은 바닥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다 수익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요, 이유가 있으면, 그리고 바닥에 있으면 시장만 박살나진 않으면, 그러니까 하락장으로만 전이가 안 되면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뭐 1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현대비엔스틸 한 2달 됐나요? 예, 2달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CGN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케미칼도 있을 겁니다. 다 올라와 있죠? 뭐 그 외에 뭐 고려안부터 해서 이쪽 종목들은 계속 올라와. 어제도 고려안이 계속 움직였는데, 먼저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시장의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5 어제 찍었던 자리들이었죠. 1990 몇 가지 올라갔죠. 그쵸. 종가가 95고 고가가 97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2000선을 앞두고 지수가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지금 살짝 쿵 눌리고 있는데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차트 흐름을 봤을 때에서는 살짝 있죠. 이 62선을 밑으로 내리깔고 살짝 하루에서 이틀 정도에 잠깐 흔들림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 수급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꼬여있고 그동안 이렇게 쭉 올라왔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슈 이후에서 급락을 한 이후에서 지금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동안 쉬지 않고 어느 정도 반등을 줬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는 거는, 그쵸?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등산할 때도 뭐
벨이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질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조정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만약에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바닥에 있는 종목이 무너지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거 지수가 잠깐 쉬러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빠르게 밑으로 쿵 하고 빠져가지고 시장이 조정받겠다라는 얘기니까 종목들, 바닥 종목들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정유주 화학주들도 좀 수급이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어제 상담에서는 대한유화 같은 종목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시장의 바로미터로 삼으시라고 그랬죠? 그런 종목들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수는 일단 한 1950선 정도는 2차 지지고 이게 2차입니다. 2차. 1차 지지는 이전에 돌파해놨다 한 1970선 정도? 1970선 정도를 지지를 해놓고 그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는 영역입니다. 1970선부터 해서 이전의 고점이 2030. 그 정도의 박스권으로 1차. 2030 고점, 저점 1970 이렇게 두고 여러분들이 박스권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에 눌릴 때에서는 여러분들 바닥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선물도 다시 247쪽으로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데 역시 박스권의 흐름이 맞다라는 걸 지금 선물이 지금 증명해주고 있죠. 자, 분차도 잠깐 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들어주고 있죠. 1992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선물 지수로는 47쪽으로 47.6, 48, 뭐 이 정도로 이제 들어주고 있는데 박스권입니다. 급등도 안 나오고요. 급락도 안 나오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보다보면은 몇이라고요? 1970 정도, 그 정도를 지지를 보고 일단 하루 이틀 정도의 일단 박스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예견을 하고 있어라, 예상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수가 조금 더 심하게 조정받는다 그러면 1950선 정도, 1950선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선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 정도 안 깨지면 지수는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코스닥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흐름은요. 얘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줬기 때문에 좀 피로도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기서 대부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이 정도로 이제 감내를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상태에 이렇게 쭉 빠져버리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메이저고 여러분들 세력이면 지수를 어차피 위쪽으로 700 이상으로 땡길 건데 땡길 거면은 그러니까 플랜 자체를 700 이상으로 땡길 거로 잡고 있으면 이렇게 강하게 안 빠집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빠져버리게 되면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매수가 강력하게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에서는요, 제가 만약에 메이저라면 제가 메이저고 707을 넘어가서 종목들을 바닥 종목들부터 해서 종목들 한번 위로 땡긴다 그러면 조정을 작게 받고 위쪽으로 차라리 땡기면 땡겼지, 이게 조정이 깊어지면 그 뜻은 다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서 코스닥 이 지수 자체가 조정이 뭐 650, 640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계속 사고팔고 하는 게 유리하고요. 지수가 작게 조정을 받고 뭐 670이나 아니면 680선도 안 깨진 상태에서 작게 받고 오히려 지금 685자리도 안 깨고 강하게 조정을 안 받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선 여러분들이 빨리 무슨 종목을 찾아야 되냐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순환매 종목들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왜? 안 갔던 종목들이 그동안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물량만 맨날 뺐고 움직이지는 않고 그랬던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쪽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지겹고 많이 다치셨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또 불안해서 또 빨리 팔아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 종목이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거래소지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비엔지스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비엔지스트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길게 볼 때, 차트를 길게 보면 이게 자리가 위치가 어딘지를 보세요, 한번. 완전 바닥이죠. 그쵸? 이렇게 쭉, 이렇게 1년 넘도록 쭉 계속 많이 빠져 있었고 25,000원 했던 종목이 1년 만에 이렇게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길래 이렇게 돌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보지 말고 긴 안목으로 봤을 때에서 이 종목은 차라리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단기 고점까지 왔는데요. 자, 수급을 보니까 누가 샀어요? 한 달 내내? 기관들이 샀죠?
기관들이 계속 삽니다.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사고 은행들도 계속 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시장이 급락이 안 나오니까 이런 바닥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거 종목 그때 당시 이제 표역 종목으로 만약에 매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익으로 돌아섰는데 그 가격대에서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일단은 12,000원 넘어갈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왔다 갔다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들어와 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12,000원, 12,500원 이렇게 큰 N자로 볼 때는 수익 목표치. 그러니까 단기로 보지 말고 중장기로 볼 때에서는 13,000원, 14,000원도 가는 목표치가 나오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전고점 부분에서 12,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때에서 단기적으로 끊으시면 되는 거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바닥 종목들은 끌고 가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바닥인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보이죠? 자, 또 하나,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서 상담을 이게 주상전화 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이게 시가총액이 1조짜리 종목인데 다른 건 다 움직였는데 이게 하나 안 움직였고 큰 손실도 안 나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몇 번 질문하셨던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 외국인들이 맨날 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거 박살 안 날 거라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누적적인 이제 수급량으로 보게 되면 자, 이게 1년치의 수급인데요.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돼 있고요. 최근에 바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돌리는 흐름들이 계속 잡혔는데 갈 듯 하면서 못 가고 하다가 오늘에서 갭상승을 시초가가 15%, 시가가 15% 들어주고 고가가 17.92% 이렇게 들어줬는데 결국은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자,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바닥을 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눌립니다. 눌리는데 이제 갭을 메울 수가 있으니까 단기 고점 부분에서 수익 난 자리에서는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으로 또 싸지면은 갭을 메우는 자리에서는 다시 35,000원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저점 매수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 자리가 안 깨지면 오늘은 꼬리 저점이 있죠. 꼬리 저점이 안 깨지면 37,600원이 안 깨지면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35,000원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깨질 때에서 일단은 단기 매도했다가 갭을 메우는 자리 다시 추가 매수했다가 그러니까 꼬리 저점을 기준으로 얼마냐면 그 자리가 37,600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자리가 깨지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 매수하시는 게 좋고 안 깨지면 조금 욕심 냈다가 수익 날 때 분할 매도하면서 챙기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바닥 종목에서 이게 아마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하이셀 같은 아마 이 하이셀도 바닥 권역에서 이것도 보세요 한번.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이셀도 예전에 주상전화에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서 이제 여기서 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큰 수익을 내고 나서 조정받고 또 한번 몇 번 매매한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쪽에서 작년 11월달 그때 이후에 이제 다시 올라오죠.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에서 이 종목이 고점이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돌아갑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사마네트웍스를 보면요.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5개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죠.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주가는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유가 있거나 수급이 메이저들이 붙잡고 있는 종목들은요. 웬만해서는 밑으로 급락하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한번 자리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래가 들어오면 저렇게 큰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만 팔면 그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그게 싸게 사서 비싸게 100%만 확실하게 팔 수 있다면 여러분 떼돈 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막 이상하게 들어가고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그거를 쭉 빠질 때에서 고생을 1년, 2년, 3년 한 다음에서 결국 밑에서 반에 반토막이 나가가지고 그렇죠? 1억 기준으로 8천만 원을 없앤 상태에서 2천만 원 남은 상태에서 손절이 들어가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바닥에 사서 물린 자리도 크게 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가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현대비즈스틸처럼 시젠처럼 그리고 이렇게 하이셀처럼 사마네트웍스처럼 결국은 버티면 저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확신만 있다면 어떻게 된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게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보자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선수라든지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들 제약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언제? 한 4일 정도, 지난주 금요일도 얘기했었죠. 지난주 금요일날도 얘기했었고, 이러한 패턴들은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 매매꾼들,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몇 프로 올라갔어? 지금 14% 올라갔죠? 바로 올라갑니다, 이런 애들은. 왜? 떠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에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 다음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급등을 하지만 고점에 떠있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으면 꺾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이고, 캔들미디어도 그런 위치에서 이것도 3일 전,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이때 좀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해서 이렇게 우리들 제약, 캔들미디어 이러한 패턴들이 꺾이질 않고 이런 애들이 뽑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해서 매매꾼들이 보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초보자들은 뭐 이건산업 같은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일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원하시면 바닥에 있는 걸로. 그래서 하나케믹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올라왔죠. 하나케미카 혹시 아직까지 이때 브렉시트 이전에서 여기서 매수했다가 수익이 5% 안 나가지고 들고 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분들은요, 정유조합주도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올라오면 그때에서 수익 실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또 하나 있어요.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이거 여러분들 18,400원, 500원 이 부근에서 매수하라 그랬는데 그날 싸게 좀 매수가 됐죠? 그래서 쭉 흔들렸지만 바로 올라오고 지금 19,000원 부근까지 올라와 버렸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수익 실현 됐거나 아니면 매수 단가 이상으로 수익이 좀 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은 좀 이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장 폐지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시즌 1조짜리 종목 상장 폐지되면은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현대 비엔스티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 상장 폐지가 웬만해서는 대형주들은 코스닥하고 틀리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웬만해서는 되지가 않죠. 그래서 안전한 종목으로 바닥에 있는 걸 잡으면 결국은 이렇게 시장이 돌아왔으면 올라간다라는 거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자체에 지금 박살나려고 밑으로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은 계속 잘 갖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일 어제 표적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입니다. 자, 대덕전자. 자, 대덕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장은 다소 좀 늘릴 때에서 좀 싸게 사시라고 가격을 7,540원에 지금 매수가 돼 있네요. 아마 500원인가 400원인가 좀 눌릴 때 좀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2% 룰에 의해서 2% 안쪽에 들어와서 일단 매수가 좀 됐는데 살짝 눌릴 수는 있습니다. 살짝 눌릴 수는 있지만 대덕전자도 포인트 자체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하고 또다시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더 N자형 상승을 하고 또다시 눌리고 그래서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바닥 부분 포인트에서 중간 자리 이쪽으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서 눌릴 때 혹은 지금 정도에서 매수해도요 중간 자리 정도는 다시 올라가거나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전자를 말씀을 드린 거지 만약에 대덕전자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떠 있거나 아니면 그랬으면은 굉장히 빠른 매매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조정으로 들어갈 때에서는 만약에 목표치를 크게 상회한 상태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 타임을 잡거나 아니면은 종목을 주질 않았겠죠. 근데 이 대덕전자처럼 바닥권역에 있고 그렇다고 바닥권역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밑에 고기를 숙이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음봉이 이렇게 나오는 자리에서는 이거 건들지 말라 그랬죠. 왜? 이거는 장대양봉이 나오거나 화염방사기처럼 빨간색으로 나올 때에서 여러분 공략하라 그랬지 이렇게 음봉으로 나올 때에서 공략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음봉으로 내려올 때에서 공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빨간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드디어 빨간색으로 장작을 어떻게 빨갛게 화염방사기로 말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나오는 종목들을 조정받을 때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 갖고 나왔고요. 여전히 양호합니다. 갖고 있으면은 다소 좀 조정을 받으면은 7,4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다시 고점 넘어가면서 아마 기본적으로 7,8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고요. 한 8,000원 정도 부근으로 올라갈 때에서 단기적으로 매도 타임을 노리면 그때에서 대략 수익은 그렇죠. 한 5%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조정시 매수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혹시 매수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대역전자를 보고 있는데 매수를 아직 못했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싸게 하루 이틀 정도에서 살짝 눌릴 때 좀 싸게 좀 사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유주 화학주들이 일단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뭐 괜찮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죠. 1분기보다 좀 좋은 흐름들로 좀 나온다라고 좀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고, 정유주 화학주는 예전에 작년 10월달에 추천해드렸지만 그때에서 바닥에서 70% 움직였어요. SK이노베이션도 70% 움직였고, S-오일도 70% 움직였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쭉 하고 올라갔는데, 그러한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강력하게 들어있던 종목은요,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근데 그 조정받는 기간이 조금 길죠. 작년 10월달서부터 계속 3, 4월, 5월달, 6월달 계속 3, 4월달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자,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자, 이게 3, 4월달 계속 올라갔죠. 작년 10월달서부터. 이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10만원 초반, 혹은 10만원이 깨질 때, 이때 계속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88,000원을 찍고, 10만원 갔다가, 또 10만 1,000원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부터 바닥을 치고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갈 때서 샀던 주체들을 봤더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간 기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거의 뭐 7개월 동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7개월 동안 올라갔으면 작은 뭐 하루 이틀 올라간 게 아니죠. 7개월 동안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 중간 정도 3개월 보름 정도나 아니면 많이 조정받으면 5, 6개월 정도를 받는데 지금 하나, 둘, 3개월 정도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지금 받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중간을 놔두면 이제 2개월 반 정도를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 그러니까 한번 바닥을 치는, 이걸 가바닥이라 그러는데, 진바닥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화학주들의 흐름은요, 제 예상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S-오일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한 몇 개월을 할 겁니다. 한 3, 4개월 정도를 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빠졌다가 자, 분명히 빠지는 게 있다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 20% 빠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마이너스 10에서 20% 빠지고 이런 과정을 겪을 텐데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위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 금호석유도 양호하고요. 금호석유도 오늘은 잘 가네. 자, 금호석유도 바닥에서 결국은 순환매로 돌아가지고 있죠. 그동안 움직인 게 없어서 그래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경우는 갔다가 빠졌다가 박스걸 만들어주면서 지금은 당장은 올라갈 겁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는데 어제도 올라갔다 빠졌다 하고 하면서 밑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키를 맞출 거야. 밑에 있는 애들 밑에서 있는 애들은 이제 땡겨준다는 얘기죠. 키를 맞출 건데 롯데케미칼을 갖고 나온 이유도 뭐 요즘에 롯데 얘기가 시끌시끌하지만 그래도 롯데케미칼은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 때문에.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기관 투자자들하고 연기금 쪽, 그 다음에 보험 쪽, 이쪽에서 강력하게 매수가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다른 종목과는 좀 틀리게 일단은 62선을 벗겨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음봉이 많을 때에서는 공략하지 말고 관망하라 그랬고 양봉이 나올 때서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한번. 양봉이 한 달 내내 계속 양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종목을 조정시 지금은 단기 고점을 쳤습니다. 단기 고점을 쳤는데 뚫어놨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28만 원 부근은 살짝 조정을 받으면 눌림목 조정시 매수하면 이 종목은 괜찮아 보이더라. 그래서 대형 종목 롯데케미칼 시가총액으로도요 10조짜리 종목입니다. 10조짜리 종목이지만 고려아연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어제 몇 프로 움직인지 아는 사람들은 알죠? 어제 장중에 고점 4.8% 더 움직였습니다. 어제가 거의 목표 가격 거의 달성 직전에 있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달성했나요? 오늘 달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제 달성한 거 아니면 오늘 달성했겠죠? 예, 어제 달성한 것 같네요. 어제 없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고려아연 갖고 가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53만원에서 55만원까지 그러네요. 어제 말씀드렸죠. 가져가시는 분들은 53만원에서 55만원까지는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근데 53만원 이미 달성이 됐고 55만원까지 보시는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 종목들이 하나둘 계속 이렇게 목표치, 단기 목표치, 중기 목표치를 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면 시장이 결코 급락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좀 느껴집니까? 어제 상담하다 말씀드렸던 대한유화가 이 갑자기 수급이 꼬이면서 급락이 나오면 시장이 빠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런 종목들 절대 안 빠집니다. 억울해서도 안 빠져요. 누가 사기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안 빠진단 말이에요. 봐봐요 한번. 어제도 기관들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박스권으로 다소 움직이지만 박스권에서 바닥에 있는 그동안 잠을 잤던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시젠처럼 현대비즈니스트에 한 번씩 강하게 이렇게 들어주는 흐름이 나올 거고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들은 다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다시 눌렸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뭐 대한유화처럼 혹은 수급이 좋았던 강했던 종목들은 빠지질 않고 계속 상승을 해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살금살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눈 잘 크게 뜨고 잘 지켜봐야지만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그냥 이상한 종목들, 막 물리는 종목들, 막 음봉 나오는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 막 사게 되면 물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음봉 나는 종목보다는 양봉 나오고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들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리고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번에 2611-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입니다. 어제도 몇몇 종목들, 좋은 종목들 질문하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어떤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로닉입니다. 자, 먼저 문자신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로닉. 자, 루트로닉 일단 바닥 부분에 있는 종목이네요. 그쵸? 바닥 부분에 있는 종목인데 아직 60일선을 돌파를 아직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48,000원이시면 지금 시장이 한 이틀 정도는 살짝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좀 지루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잘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예, 48,000원까지는 한 이틀 정도 내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이틀 뒤에 다시 시장이 움직이름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합니다.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지금은 좀 관망을 하세요. 일단 이 모습을 좀 기다려야 돼요. 무슨 모습? 이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는 이 모습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하시면은 48,000원이 아니라 46,000원 정도에서 단가가 맞춰지겠죠? 그러면 이게 47,000원, 48,000원 가면 수익으로 바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관망. 예, 첫 번째 전략은 관망. 그리고 이틀 정도는 관망을 하셔라. 이틀 정도는 관망을 하시고 수급도 좀 살짝 꼬여 있고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일단은 나온 걸 확인을 하고 이후에서 이틀 뒤에 시장이 다시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그때에도 바닥을 칠 겁니다. 지금 빠질 이유도 없어요. 지금 크게 빠질 이유도 없고 지금 박스권에 있으니까 이틀 뒤에 양봉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노려서 이렇게 5만원 부근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한번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시젠입니다. 자, 문자신데요. 아까 해드렸는데, 전략 아까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수하신 가격대가 39,000원. 그럼 오늘 장중에 수익으로 나왔었죠? 예, 비중은 15%시고, 자, 39,000원에 비중이 19%면은,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들어주면서 39,000원 이상으로 들어주게 되면요, 비중을 절반을 좀 파세요. 절반을 팔고 나머지만 가지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 전략을 이렇게 해야 돼요. 15% 비중이니까, 절반을 팔면 수익권에서, 42,200원이든 43,300원이든, 아니면은 39,500원이든 39,200원이든 어쨌든 수익권에서 절반 정도로 팔면, 이게 만약에 내일과 내일 이후에서 조정을 받아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다시 사세요. 판 걸 가지고. 다시 판 걸 가지고 이 갭을 메우는 자리들이 있죠. 35,000원, 34,000원 갭을 메우게 되면 여기 다시 사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시 사면은 이게 조정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갑니다. 또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은 여기서 일단은 이익 실현하고 밑에 싸게 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수익권역에서 오히려 잘 판 게 된 거죠. 그쵸? 잘 대응하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절반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만약에 팔았는데 그냥 올라간다. 그냥 올라가면 나머지 갖고 있는 물량만 쭉 올라가서 더 이익 실현을 더 하면 됩니다. 위 고점에서. 그리고 나서 이게 주구장창 계속 올라갈 게 아니라 결국은 또 다시 한 번 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요게
펑펑펑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5만 원, 5만 5천 이렇게 가지 않고요. 이게 왔다 갔다 아마 최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 4만 5천 원 부분 갔다가 한번 이렇게 눌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눌릴 거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일단은 수익권에서 한번 단기적으로는 절반 정도만 파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결국 바닥 종목은 이게 돌아간다라는 거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바닥 종목들. 이런 종목도 예전에 갑질 종목을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안 걸려요. 길게 걸리면은 뭐 8개월, 10개월. 이 정도. 1년 안에는 다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웬만해서는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져가시는 거. 일단 또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입니다. 자, 전화 연결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이솔루션. 예. 이거 참 바닥에 있는 종목이었는데, 문제는 아직 바닥에서도 바닥을 치질 않았어요. 예. 네, 바닥을 치질 않았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상당히 좀 높거든요. 네. 이게 이제 단가가 좀 많이 아쉬운데, 네.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멜파스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멜파스 같은 경우도 이게 한 2년 전인가, 딱 2년 전일 거야. 거의 2년 전? 예. 지금 2016년 이때구나. 2015년 4월달 2년 전은 아니고 1년 전이구나. 자, 예, 이것도 한 1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멜파스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 2015년 4월 13일 날 이거를 참 저도 좋게 봤습니다. 좋게 보면서 결국은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결국 빠질 때 40%가 빠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바닥에서는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갔고요. 여기에서는 6,000원짜리 종목이, 아니 5,000원짜리 종목이 만 원을 넘어갔으니까. 그러면서 100%.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200%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종목들이, 안 갔던 종목들이 올라갔던 이유는 이게 완전 바닥을 치는 이런 자리들. 보이죠?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럼 오이솔루션도 길게 한번 볼게요. 길게 보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려도 요런 자리들, 12,000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비싸게 사도 14,000원에 물렸으면은 요거는 어떻게 매매를 해서 혹은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잘 요리를 해서 빠져나오기가 좀 용이한데 매수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반등을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원짜리니까요. 그렇죠? 지금 10,000원짜리에서 14,000원까지 반등 주게 되면 40%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40% 정도. 15,000원 정도 올라가면 50%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저점 바닥에서 50% 올라가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50% 올라가도 여전히 손실이 그렇죠? 많이 나 있기 때문에 30%가 더 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한 좀 노력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지금 바닥을 쳤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만약에 2만 원에 물렸어도 지금 정도면 이제 바닥을 칠 것 같습니다. 그냥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이게 지금 바닥을 아직 치질 않았어요. 아, 그래요? 더 기다려야 돼요.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더 이상 뭐 빠진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 기간을 이제. 그렇죠. 수평 이동을 오래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이솔루션이 만약에 기간이 타이밍이 돼서 움직이면은 이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서, 그렇죠? 50억이든 10억이든 5억이든 하여튼 누가 돈을 넣어서 누군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세력들이. 그렇죠? 예. 당연히 메이저들이 자기 계좌에 돈을 넣어서 그걸 돈을 넣어서 사는 그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이게 그렇게 아직 모양새를 볼 때는 메이저들이 계좌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이 주식을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기다려야 되고, 한 달 정도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보다는. 아, 한 달 정도요? 네, 한 달 정도는 좀 그럼 지켜보다가. 한 10,000원 정도 되면은. 네.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는 게 어떨까요? 10,000원 밑으로는 안 빠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러한데 세력들의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의도가 이게 한 달 뒤에 우리 이거 계좌에다 돈 넣고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움직이겠죠. 근데 반대로 세력들이 이거 개인들이 너무 많이 덤비기 때문에 이거 좀 더 한 3개월만 6개월만 더 우리 관망하고 다른 데 가서 놀자. 그러면 3개월 6개월 동안 이거를 계속 추가 매수하거나 매수한 사람들은 실망하겠죠. 그렇죠?
예. 네, 일단 그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반대로, 개인들이 많이 이거 샀기 때문에 한번 밑으로 한번 털어놔야겠다. 한번 겁을 줘야겠다. 하면서 6,000원, 5,000원까지 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함부로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될 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싹 밀었을 때는 그냥 살까요? 자, 사마네트웍스만 보여드릴게요. 사마네트웍스도요, 이게 작년에서, 자, 사마네트웍스 작년에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바닥을 치는 자리에서 1,400원, 1,300원 때 이거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움직이질 않고, 그때 샀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실권역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가면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네. 이게 한 5개월이 지나니까 올해 3, 4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돼요? 급등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미리 사갖고 5개월, 6개월 20% 그러니까 오늘 신규 매수해서 5개월 동안 마이너스 20% 맞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거래가 실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올 때 어차피 이걸 기준으로 얘기해드리면 이 위가 여기가 2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따지면. 예. 이런 자리가 아까 차트를 보게 되면 아까 바닥 자리 여기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러니까 오이솔루션도 여기에서 나중에 이렇게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12,000원, 13,000원 올라갔다고 해서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서 단가를 낮추는 뭐 17,000원, 16,000원이 되면은 그때 타이밍에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은 더 빠질지도 모르고 몇 개월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봤자 6개월 동안 재미도 없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더 빠져버리게 되면 더 힘들고. 그럼 아예 더 빠지면 사든지 아니면은 14,000원 이 정도 더 쭉 올라가면 사라는 얘기죠? 일단은 한 달 정도 그냥 관망하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한 달 정도 관망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급락한다라든지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 전화를 주세요. 그럼 그때 제가 한번 리딩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중국 지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1% 상승 출발한 상해종합 지수. 자, 일단 뭐 이틀 정도 우리나라 좀 쉴 것 같은데 이거 휴장이 아니라 뭐 종목들이 조금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일단 상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일단 뭐 지수가 아까 전에 이제 출렁출렁거리는 역시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간다 믿지 말고 지금 빠진다 그래서 빠진다고 믿지 말고 지금은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은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됩니다. 특히 박스권 고점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면 이틀 동안 종목들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트콩 보고 놀란다고. 최근에 브렉시트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시장이 한번 종목들마다 3%씩 콱 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심리에 이미 져 있기 때문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요. 왜? 또 빠질까 봐. 그러니까 세력들은 오히려 그런 심리를 조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그 심리를 이기려면 최소한 종목들 고점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목표치에 찬 종목들이 있죠.
단기 N자 목표치 찾다라 그러는데 그렇게 목표치를 차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공략하게 되면 이틀 동안 시장이 어눌하게 눌릴 때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지만 눌렸다 또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심리에 지기 때문에 결국 매도가 나가니까 차라리 이틀을 참고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이틀을 참고 조정을 받으면 사세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마음적으로도 아마 안정이 될 겁니다. 자, 바닥 종목들은 안 빠져요. 바닥 종목들. 바닥에 있는 밑에 있는 종목들은 안 빠지는데 하여튼간 종목도 순환매에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상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자,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자, 요 종목도요, 뭐 계속 이슈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2차전지 뉴스 이슈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세요. 뭐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뭐 CJN이라든지 현대비엔스틸 저런 이제 허름한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올라오는데, 삼성 SDI가 안 올라오겠어요? 이렇게 자, 길게 보면요. 바닥에 있죠? 수렴형으로 가고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양이고요. 급락할 거나 아니면 시장이 빠질 거였다면 벌써 죽었거나 밑으로 빠졌을 겁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빨갛게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돼 있는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사모펀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이쪽 바닥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누적적으로 1년 동안 누적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330만 주 좀 들고 있는 경향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믿고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그냥 보유를 하세요. 15만 7천 원이면요. 만약에 단타 단기라고 하면은 좀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비중 4%밖에 안 되시네요. 단타가 아니라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을 본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본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면 15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 10% 매수가 들어가면은 오히려 단가가 어떻게 되죠? 15% 매수면은 4%를 매수해도 단가가 이렇게 13만 원 맞춰지는데 거기다가 10%를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단가가 확 낮춰지겠죠, 이쪽으로. 그러면은 수익은 당연히 가능하실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삼성 SDI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세종텔레콤. 자, 전화 연결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세종텔레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종텔레콤 1,410원에 매수가 돼 있으시네요. 네. 네, 좀 미리 좀 먼저 사셨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사신 건 아니신 것 같고. 자, 이거 지금 이제 세종텔레콤은 이제 4이동 통신뿐만이 아니라 FTSE 이제 편입 지수도 얘기가 나와 있고, 네. 지금 굉장히 조금 시끌시끌한, 아마 이게 게시판에 네. 들어가면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데, 네, 걱정돼가지고요. 네, 이거는 만약에 급락하거나 빠질 거였다면, 지금 네. 어제 오늘에서 벌써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네, 빠질 거였다면. 거였다면 급락이 나온 건데, 네. 지금 그런 이슈들을 제가 귀를 닫고, 이슈를 다 닫고, 차트만 네. 보더라도요, 굉장히 네.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네, 차트만 보더라도 1,300원에서 1,340원, 요 자리를 네. 지금 지지를 해놓고 있고, 네. 이러한 패턴들은 지금 죄다 하나씩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뻗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거기에다 지금 이슈가 나쁜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만간에 한번 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일단 매수 가격은 상회를 합니다. 그 위를. 네. 네, 그 위는 이런 종목은 한번 움직이면 지금 이 이슈가 지금 윗꼬리를 계속 달려놓는 게 네. 이거를 지금 물량을 뺏는 거예요. 개인들의 물량을 일부러 뺏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이슈가 계속 있거든요. 이슈가 네.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뉴스로 한 번 정도는 한번 해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위를 지금 물량을 좀 누르는 것 같아요. 물량을 좀 누르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1,400원이 돌파하고 1,450원이 돌파하고 거래가 이렇게 콱 하고 실리면 자 이전에 있을 때도 거래가 이만큼 실렸던 종목입니다. 거래량을 보니까 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아니야. 보세요 한번. 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아닙니다. 이전에서 저때가 이날이 6월 3일인데 6월 3일 날 거래량을 보면 6월 3일 날 거래량을 보면 자, 한번 봅시다. 6월 3일 날 8천만 주죠. 그쵸?
네네. 그러니까 저쪽에 이게 거래량이 한 번 실리면 8천만 주씩 실리는데 네. 오늘 거래량을 보니까 700이 아니지 270만 주밖에 안 돼요. 네. 8,700만 주, 1억만 주, 이게 1억 주가 거래가 실리는 종목인데 270만 주밖에 지금 거래에 안 실려 있다. 이상하죠, 그렇죠? 네네네. 예, 이게 지금 거래량을 말라놓고 이게 지겨운 사람들을 떠나라 이거예요. 세력들이 네네. 지겨운 사람들 이거 안 움직이니까 지겨운 사람들 미리 팔아라, 떠나라라고 이제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움직일 때가 되면요 거래량 4천만 주, 8천만 주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요. 그렇게 네. 되면 이 주가는 여기 있질 않고 한번 이렇게 쾅 하고 뜰 겁니다. 네네. 예, 이전에서도 쌍방울 가지고 네.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요것도 요 바닥에서 이렇게 네. 앞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 2,700K, 75,000K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때 다시 이렇게 거래가 실렸는데 거래가 마르면서 조용히 있길래 요것도 조만간에 거래가 실리면 크게 한번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방송에 대놓고 얘기하는 종목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움직여요?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였어요. 100% 가까이. 네. 네. 예, 70%, 뭐 80%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쪽도 한번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1,500원에서 1,600원 정도를 보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거래가 여기 보이는 7천만 주, 8천만 주 실리면 그 1,600원짜리 넘어갈 수 있다. 예, 거래량이 실리면. 거래량이 7, 8천만 네, 주. 7천만 주, 8천만 주 실리면 여기도 넘어갑니다. 1,600원도 넘어가고 만약에 거래량이 뭐 3천만 주, 4천만 주 내로 있으면서 적당히 움직이면은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뭐 10%든 15%든 절반 정도 이내에서 한 번은 팔고 한 번 팔고 이거 꼭 이제 초보자들은 꼭 이렇게 해요. 한번 올라가면 다 팔지 말고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또 움직입니다. 한번 팔고 밑으로 내려오면 또 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건 산업도 네. 이것도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올라갔죠? 제가 지금 이건 산업 추천해 주셔가지고 샀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네. 수익을 갖고 계시네, 지금? 네. 아직 안 팔았나요? 네. 네, 지금 이게 또 뭐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네. 빠지는 게 아니고 아래 꼬리 달면서 이게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왜? 바닥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눌리면, 네. 그래서 눌리면 사야 되는 종목이고 눌리면 또 올라가고 또 눌리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네.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다. 어떻게, 언제까지? 4만 헥터스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자, 4만 헥터스. 어떻게 움직여요?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눌리고 움직이고 눌리고 움직이고 눌리고 급등하고 눌리고 움직이고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만 네트워크도 팔지 말고 있어요? 아, 갖고 있으세요, 이것도? 아니, 계속 10시 네. 방송만 봐가지고, 네. 추천해주는 종목을 조금씩 사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네. 그러니까 다른 지금. 것은 안 하고, 10시 방송만 되면 딱 아, 봐가지고. 그러세요? 3만 헥터스 진짜 추천한 지 되게 오래된 방송, 이거 오래된 네. 종목인데? 네. 이거 그럼 단가가 얼마 되시는데요? 그때 2,900원 정도 해가지고, 2,900원? 이거 조금이에요. 아, 2,900원에. 근데 2,900원에서는 신규적으로 제가 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린 적은 있었죠. 그쵸? 네, 네. 네, 어쨌든 2,900원, 요것도 3,000원. 네. 하여튼간 이거는 1,400원, 1,300원대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하여튼간 네. 요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한번 그래도 파세요. 이거 한번 다시 올라오면. 여기 세종이요? 세종텔레콤? 아니요. 사마네트웍스. 사마네트웍스 한번 파시고 차라리 세종텔레콤으로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추가 매수 그럼 세종텔레콤 해도 돼요? 아직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그쵸? 네, 아직 좀 양봉이 나올라갈 때. 네, 그렇죠. 그래서 양봉, 그렇죠.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분명히 양봉이 나올 때 차라리 네, 그때 사들어가서 그랬죠? 네네. 네. 현금을 갖고 있다면 여기 양봉이 나오는 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비싸다 그래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차라리 강하고 올라갈 때 공략하게 되면 사자마자 먹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좋은 거.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계세요, 일단은. 네네네. 네. 또 네. 움직이면 또 전화 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한 문자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바닥 종목이죠. 그러니까, 현대 베인시스트, 그 다음에, 시젠처럼 바닥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본다 그러면은 요것도, 반등을 줄 겁니다. 반등을 줄 건데, 위치를 보게 되면 뭐가 틀리냐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260원짜리 종목이 3,000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반등을 주고 이렇게 되는 종목.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 현대비스텔은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바닥으로 요게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다가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많이 빠졌고 반등 주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박스권으로 보시고 일단은 2,000원 부근으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1,980원에 매수가 돼 있으시니까 2,000원으로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번 팔고 또 조정을 받으면 좀 싸게 차라리 싸게 바닥권역에서 공략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보유하고 이것도 브렉시트 이슈 때문에 이게 급락이 나왔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단계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1,9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가 있고 2,000원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갖고 있으면 2,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단기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죠. 하지만 시장은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흔들릴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주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자,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트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